항소심은 속심이다. 쫄지 마라. 항소장 제출하면 산다. 뭐 하나는 구별해라. 1심에서 소치하랑 항소심에서의 소치하도 있고 항소심에서 항소치하도 있어요. 그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소치하라는 개념 알죠? 그러면 소송 계속이 소극적으로 소멸하죠. 항소해놓고 상고해놓고 소치하는 계속 할 수 있어요. 항소심에서 소치하는 건 어디까지 다 없애는 거예요? 1심 처음부터 없앤다는 의미예요. 항소치하는 항소심만 없애는 거예요. 항소치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심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항소함으로써 항소한다는 것의 효과 중에 확정 차단의 효력이 있잖아요. 확정이 차단됐어요. 그런데 그걸 거두었어요. 취하했어요. 그러면 확정 차단됐던 게 확정되는 거예요. 되겠죠? 어디서 헷갈리면 안 되냐면 항소심에서 소치하랑 항소심에서 항소치하는 취하라는 말이 있어서 선뜻 이게 딱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뭔가 취하했다라는 것만 못 박히면서 거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소치하는 어디까지 없어진다? 1심 전체까지 없어진다. 그럼 소치하시켰을 때 항소심에서 소치하시켰을 때 꼭 따르는 쟁점 하나가 뭐예요? 항소심에서 소치했을 때 따르는 쟁점은 뭐가 있어요? 266조, 67조가 소치하 조문입니다. 중복제소 기판력과 비슷하게 뭐가 있어요? 제소금지. 그것 엄청 다루는 거죠. 시험 문제들. 그러니까 사례형이든 선택형이든 엄청 다뤄요. 항소심에서 거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뭐예요? 1심 판결이 소송 판결이 아닌 본안 판결의 의미에서의 종국 판결을 전제로 하니까 거기서 함정판은 뭐예요? 1심에서 소송 판결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항소되고 항소한 사람이 항소가 됐는데 원래 소 제기했던 사람이 소를 취하했을 때 소치하 항소심 했네, 재심은 가야 되네 라고 가기 전에 뭐에서 하나 되냐면 1심 판결이 소송 판결이었기 때문에 제소의 금지의 틀에서 요건 중에 본안의 종국 판결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종국 판결은 본안의 종국 판결이니까 소송 판결의 경우는 제소 금지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국면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거 사례형이든 선택형이든 계속 나와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항소를 취하하는 거는 1심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한 걸 끊는 거냐면 항소 자체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조금 맞는 말인데 선택형은 그렇게 써도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1심에 대해서 판결이 있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하는 와중에 항소를 취하했어요. 그러면 항소심을 거두니까 요거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책 어디에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1심 판결을 송달받고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2주잖아요. 판결이 선고되고 그다음에 송달되죠. 판결이 송달된 시점부터 2주간의 항소가 시작하지 선고일자부터 아니에요. 형사소송은 선고일자부터 일주일의 항소기간인데 민사사건은 송달받은 때부터 2주의 그거고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도 안 하고 결과를 궁금해서 갈 수 있는데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이 그래서 출석해서 기일 혜택 불이익 이런 게 있는데 판결 선고일자는 기일 혜택 불이익 이런 개념이 없어요. 출석 자체가 요청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선고되고 송달받으면서 판결문을 통해서 이제 그 1심에 자기의 펼친 주장의 당부를 알게 되고 그것에 입각해서 항소를 하는 거예요. 2주간의 항소기간 내에. 근데 예를 들어 송달 날짜가 받은 날짜보다 2주가 지나지 않은 1주 정도의 항소를 했어요.
항소기간 충분히 1주 만에 항소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일째쯤에 항소를 취하했어요. 그럼 좀 아까 뭐냐? 항소 취하면 1심이 확정된다는데 경우에 따라서 며칠이 또 남았어요. 항소했다가 취하했다가 다시 또 항소를 했어요. 자, 그게 가능하죠. 봐. 일주일 정도 만에 항소를 했어요. 한 열흘째 되는데 뭐가 맞지 않아서 취하를 했어요. 근데 아직은 좀 남았어요. 2주가 아직은 좀 남았어요. 한 13일째 또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소를 취하하면 1심이 확정된다는 것은 항소기간이 도가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인데 되게 이상한 상황으로 그 속 2주 사이에서 막 그게 있으면 다시 항소를 하면 확정이 안 되는 경우도 다시 항소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 항소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판례가 엇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353면 판례책으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까 그거야. 항소 취하를 소취하고 구별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 경우는 항소 기간 경과 후에 항소 취하를 하면 언제 1심이 확정된다고 했는데 언제 확정되느냐? 항소 취하를 하면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항소 기간 만료 시. 그러니까 이 시점을 봐봐. 1심 판결이 선고됐지, 항소를 했지, 그 다음에 항소를 취하했지. 그러면 1심이 확정된다는 게 언제쯤이냐? 항소 기간 만료 시. 그건 이해됐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특수한 상황, 항소기간 경과 전에, 즉 2주 사이 중에 예컨대 한 7일째 항소를 했다가 10일쯤에 아직 2주 지나기 전에 항소 취하를 했다가 다시 한 13일쯤 항소를 할 수 있는지. 왜 그래? 언제가 기준점이야? 확정이 되는 게 앞에 판결 유지에 항소기간 만료시가 확정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서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어떻다? 다시 항소해도 된다. 이해되겠어? 혼전이잖아. 그 사이에서 이 사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취했는 요거는 그냥 쟁점만 봐. 쟁점만. 다시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어? 첫 번째가 항소기간 만료시니까 보통의 경우는 항소기간 도가해서 항소 좀 진행하고 제대로 항소하고 항소기간은 2주는 이미 충분히 도가했고 그 전에 항소는 했지만 도가했고 항소심 펼치려다가 뭐가 안 돼서 항소를 취하했으니까 확정이 되는데 그 확정된 시점은 어디다? 항소기간 만료시다. 근데 항소기간이 아직 안 도간 상태에서는 취하하고 다시 항소할 수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항소 취하의 효과로 1심 판결이 확정된다. 맞는 명제인데 선택형의 그 명제 썼다가 또 이상하게 그 답 못 해놓고서 이상하게 찾아보고서 이런 예를 들면 참 곤혹스러울 거야. 아직 항소기간 만료하기 전이니까 뭐 다시 항소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상황은 그런데 보통은 항소기간을 도가된 상태에서의 항소 취하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항소기간 만료하는 2주 사이까지 해서 막 혼전으로 하는 경우는 황당하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거지. 되겠지? 됐지? 그리고 이 항소 취하에서 하나 더 알아둘 것은 항소는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다라는 건데 이 대법원 2017년 1월 12일 선고 2016-241249 판결이 그것에 관한 것인데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그 가운데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을 철회한 경우에 그때 항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즉 일부 항소를 일부 취하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한 여러 개 청구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항소했다가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봐서 항소의 일부 치하는 효력이 없다 라고 본 이 판결이 하나 또 중요하지요.